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 5가지 중에 이제 사실 첫 번째 유일성을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 있는 3가지의 기능 중에 존귀함과 모양의 다양성, 요 부분이 인간 관계를 다루는데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존귀함과 모양의 다양성. 그래서 특히 모양의 다양성 속에 파트너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 속에 5가지의 이제 핵심적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 왜 우리가 다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다 이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만 존재하고 그게 다르다. 배경.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름의 중요성.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재산이다. 그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장점을 찾는 거예요. 좋은 점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표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X표. 그래서 좋은 점 찾고 장점 찾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맨 밑에 A 지점에서 서로 멀리 있다가 자꾸 좋은 점을 보니까 가까워져서 B 하나가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서 자꾸 뭐예요? 자꾸 이제 멀어져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좋게 하려면은 반대로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장점을 찾아서 그걸 삶에 얼마나 활용하는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생명력은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이거는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미래지향적이에요. 멈춰 있거나 뒤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라. 계속 미래지향적이에요. 그게 바울도 이미 뒤에 거는 난 생각 안 하고 앞만 향해서 간다. 계속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도 계속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의 진보를 사람들이 보게 해라. 너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내 설교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하여튼 설교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일단은 설교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 설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교육, 또 전도 활동, 그 다음에 또 영성, 뭐 이런 부분들, 상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건지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목회가 지향이 변화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침체되고 결국 후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목회자 자신도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서로 세 번째 이제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사용하고 그 장점을 프로화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좋은 점을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요. 연구해서 그걸 프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 이 사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장점이 많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훈련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걸 프로화시키지도 않으니까 난 이런 거 잘해. 그러는데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장점 찾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인의식이에요. 우리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세운 게 아니라 주인의식. 그래서 주도적 삶, 자기 역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데서 또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는 데서
또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 자꾸 지시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지시한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 노예 시대 때는 그런 게 상관이 없었죠. 당연히 힘들어도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은 지시했고 안 되면 몽둥이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팔아버리고. 근데 지금은 각 개개인의 권리가 신장돼 있고 많이 배웠고 다 자기 능력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시하고 명령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지시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지시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제명에 못 죽습니다. 이거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 역할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거냐. 괴상한 사람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고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존귀함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의 다양성 이거는 인간관계를 다룰 때 상담해주고 인간관계를 다룰 때 교육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엄마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존귀한 거고 그리고 아이가 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고 엄마가 하실 일은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장점을 자꾸 찾아주고 그리고 아이의 경계선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학을 다룰 때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개발 우리가 어떤 창의력 멘토링을 하게 되면 아이들 멘토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능 개발을 다뤄야 돼요. 아이들의 재능을 더 발전시켜주고 못하는 과목이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재능의 다양성 그래서 이 재능은 세 가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크게 하나는 영성 재능. 그럼 우리가 영성 재능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해주고 이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성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능이에요. 지적 재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적성도 찾아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게 이제 다 멘토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멘토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적 재능 이걸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만큼 이제 뭐 단계로는 이제 인격성까지 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아이들을 또 성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활용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함,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 관계, 인간 관계 지도. 인간 관계 지도. 이걸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만 충분히 하면은, 충분히 익숙하면은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생각의 기능에서 또 이제 생각을 바꾸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배려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합쳐질 수 있지만은 우선은 요 정도만 알아도 상담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할 때 충분히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능의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자, 재능은 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세 영역. 하나는 영성재능, 하나는 지적재능, 하나는 감성재능. 그러면 이제, 자, 지적재능을 이제 이 아이에게 개발하고 이제 해줘야 돼. 뭔가 좀 이 분야에. 그러면 이제 지적재능을 위해서는 요게 필요해요. 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 합쳐져야 이게 지적인 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뭡니까, 우선 자기의 적성, 자기의 업무 영역, 뭘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만들어져야 그 분야를 위해서 지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기계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해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네가 잘하는 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런 영역이구나. 그러면 이런 영역을 네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재능의 영역이 발전하고 개발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책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장 경험,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옆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여기에 이제 영성 재능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해서 이게 지적인 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적 재능을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잘 이제 확대시키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들도 알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조언해주고 체크해주고 과제를 같이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 재능도 역시 뭐예요? 우리가 이 감성 재능을 이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성 재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성 재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어떤 영역에서의 감성 재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친구 관계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인내와 또 어떤 감동적인 게 필요한 거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성품 교육을 필히 해야 돼, 이거는. 성품 교육. 그래서 성품 교육은 거룩성의 두 번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은 감성. 그래서 성품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펼쳐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영성재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성에 역시 또 영성재능을 개발하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거룩성의 첫 번째 영역을 여기서 이제 합쳐서 다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는 인간관계 지도, 그 다음에 재능 개발 지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애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걸 전체를 다 합쳐서 멘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칭이나 이런 거는 한 영역이에요. 멘토링은 범위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 이름을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어린이 멘토링, 이걸 타이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 아이들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아이들이 어떻게 재능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이제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 영역에 대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몇 사람을 한 아이든 두 아이든 만들어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공부하고 딱 지나가면 존귀함의 영역이고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이고 다 이거 잊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재능이나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코칭하고 그러려면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예. 미래에 대한 증거 이런 이제 애들이 너 뭐 할 거냐 이렇게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하면서 이런 폭넓은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리더자가 이 정보에 대한 폭은 정보가 좀 예, 리더자가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넓혀 가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지적 재능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을 어떻게 찾아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재능 각자 재능이 장점이 다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귀함의 모양의 다양성에서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선 찾아주고 4차 산업이다 뭐다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부모들, 애들 엄마들 그 엄마들은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할 때 지금 왜 멘토링이 필요하냐 우리가 G7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인성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게 또 실제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애들을 이제 멘토링을 해.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 몇 명 이제 데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근데 얘들을 데리고 이제 뭐 4차 산업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적성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 적성적인 부분들을 또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지 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이 감성지능에서 어떻게 또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멘토링은 결국 이거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를 네.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네. 코칭을 하면서 얘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애들이 혹시 도서 책을 추천해 주더라도 얘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네. 상담자가 할 수 있잖아요. 코칭 리더가.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이런 책을 좀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정보 지식이 좀 네. 있으면 네. 도움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찾으셔야 돼. 찾으시라고. 왜냐면 목사님 노하우를 먼저 주시야.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가 심리학을 자기는 하고 싶다. 지난번에 이제 5학년짜리가 너는 이제 뭘 하고 싶으냐 심리학. 그래 그러면 예, 예? 예, 5학년짜리 자기는 심리학을 하고 싶대요. 얘는 벌써 비전이 있더라고 얘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지들이. 그러면 네가 심리학 쪽에서 읽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니? 어떤 사람? 그럼 필요하면 우리가 어른들의 책 속에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한번 이제 인터넷 통해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정보는 많으니까 또 한 중학생은 지난번에 이제 요리사 하겠다는 애는 그러면 요리에 관계된 책을 네가 인터넷 속에서 요리로 성공한 사람 한번 찾아봐라. 찾아서 그 책을 한두 권 읽고 그 책을 읽어보고 네가 에너지가 재밌겠다. 그러면 네가 이 적성대로 한번 가보는 거고. 근데 얘는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다 알아서만 하기는 어렵고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면은 좋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앞으로 임상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문화원을 하는 분들은 분기에 한 번이든지 모여가지고 이 학술 뭐 발표라든지 임상 발표라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은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다. 이거. 또 하나는 재능 개발에 대해서 이 심리적 부분이나 영역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해줄 수 있다.
요 두 개를 일단은 활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게. 이번에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심리학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시 또 언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아직도 전혀 뭐 안 된다. 어떤 상태예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듣기는 하죠. 여기 이제 조금 감이 왔고, 다른 분은 어떠세요? 다른 분?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이제 3권을 만들었으니까 이 책을 3권을 읽어보시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가지고 그걸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술적 부분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일단 1단계, 2단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일단은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전문의 과정,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인턴 과정이나 한번 이걸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이거는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전문가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필요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시작을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형상 5가지는 어디로 다 가고 없고 다 가고 없고, 그리고 이제 뭔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사람과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오늘 한 이야기들이 5가지 성품의 도대체 어느 영역인가를 체크를 해보고, 이게 이제 노숙해지면은 5가지 성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심리학의 심리 치료의 인턴 과정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한 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안 되고, 어떤 방향에서든지 간에 뭐 해보셔야 된다고. 이거를 해보고 인턴을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레지던트가 당연히 이제 돼. 인턴보다는 레지던트가 더 이제 숙달된 의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조금 흘러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연줄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고,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단계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할 수 없는 선. 내가 무조건 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무조건 다 치료를 100% 받아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보면서 그거를 임상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꼭 임상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났고 그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자꾸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인 이렇게 이야기를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눠지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밟아 가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가르치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이제? 가르치려면 뭐가 돼요, 이제? 일단 선생님이 되잖아요. 자, 이제 전문학교, 전문의과대학교의 교수가 이제 돼서 가르치는데, 이게 교수가 아무 경험도 없고, 교수가
치료도 못하고 이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최소한 이런 과정들을 본인이 경험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이제 이런 현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이제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는 첫째는 인간관계 지도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재능과 창의력 개발하는 문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 질문에 대한 부분, 예, 코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이제. 질문법이 좀 예. 있어야 예. 여기는 주로 지시형 막 답을 주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해 갈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이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제 상태로 우리가 가야 돼요, 자꾸.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관계된 또 책들도 더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이제 뭐 언어 교실, 언어에 대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학, 그거 많이 있어요. 그대로 갔다가 뭐 특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한다는 데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 틀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일반적인 언어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언어 특강 같은 거 하려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가지고 특강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거? 그건 그냥 말 잘하는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외에는 없다고요, 이게. 그거 해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를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언어를 그게 이제 언어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하고 이제 해야 될 과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부각이 돼야 된다고요. 재능 개발 다 잘해줘.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 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도 필요하고 십자가도 필요하고 다 이제 줄줄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을 우리는 잡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똑똑해진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된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좋은 대화법을 통해서 대화를 참 잘한다.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업무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 때 우리만을 주목을 하지만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당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나타내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그 존귀함과 모양의 다양성 책을 계속 한두 번 또 보시면서 인간관계를 다룰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돼요. 끌어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재능, 창의력 이 부분 요 2개를 가지고도
멘토링을 우선 할 수가 있다. 저걸 목사님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7세번 하잖아요. 예, 재능의 다양성을 경계함을 배우면서 예, 직장 생활하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이제 집사가 하나 있는데 예, 상사가 계속 쪼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잘해도 자꾸 쪼고 예, 이 사람 약간 면덕스럽고 근데 이제 존경 배우고 재능의 다양성으로 자기하고 이상한 사람도 잘 관계를 맺는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서 실천해라. 예. 그 사람을 그 시험 그 좋은 지금 그 임상 테스트다. 할수 있다. 음. 해서 와서 하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 자기가 말하자면 그렇게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니까 예, 저 사람의 또 그래도 그 사람도 존경하다 그 네. 사람도 장점을 가르쳤고 예, 장점이 있다 하더라고 네. 봤더니 예. 이게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가 아직 안 돼 있지만은 계속 훈련하면서 나중에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반도 그 회사 내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업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가는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자꾸 발전적이고 예, 수동적으로 그냥 기계적 일만 하지 말고 예, 네가 즐기면서 더 연구하고 해라. 예,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방면으로 자기가 하니까 예, 다른 분야에 가서 한번 갈 때도 자기가 했는데 예.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주 참 실천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실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숙제로 과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에 가서 사회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참 좀 다르다. 이게 이제 이런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나중에 물어볼 거라고요. 참 당신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고 우리가 참 그동안에 기독교가 많이 오해도 있고 우리가 문제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 참 좋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다.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면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자녀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저런 문제들을 이제 그게 심각해졌을 때는 상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멘토링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상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치료라고 그래 가지고 꼭 그냥 병이 많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문제도 상담이거든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을 그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상담해 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 관계, 그다음에 재능 개발, 그다음에 심리 치유 요 세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 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언어 영역을 다루다 보면은 언어 영역이 두 부분이 다뤄질 거예요. 언어 영역이 하나는 언어의 이제 그런 중요성, 그러니까 소통의 중요성과 이제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어의 기술입니다. 그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책에서 이제 질문법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언어와 질문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에서 이제 코칭을 다룰 겁니다. 코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을 가장 잘 밖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 소통의 방법이 코칭이에요, 이게. 그게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칭적 방법을 시도하신 것이 그게 창세기 2장에 뭡니까? 동물들을 몽땅 다 아담한테 데려다 놓고 이름 지어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형상을 담아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얘가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얘가 이거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야만 신앙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는 항상 패배자고 우리는 항상 실패자고 우리는 항상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사오니 날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밖에 나가서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놨고, 그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야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럼 요셉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주도적인 삶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랬을 때에 결국 다니엘도 꿈 해석을 할 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 선한 능력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혹시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내가 개발해서 잘하고 그러면은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 걱정하고, 예, 이게 참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사회적 리더십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가야만 애들이, 교육받은 애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풀어내는 주인공들이 될 때 이 애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그 정도 가야만 이제 돌아오시네요. 그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분이 앞으로 조금 더 전문화되고 훈련이 돼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주목할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왜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저게 빛이다. 그러면은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따라주세요. 우리는 인턴이다. 네. 이제 우리는 인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 다음에 뭐 있어요?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인턴을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인턴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죽이 됐는지 밥이 됐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뭐 상담 잘못했다고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나는 뭐라고? 전문의이셔요. 지금 현재 내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교수님이요, 교수님. 현재 전문의가 아니고. 올라가시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또 전문가가 돼야지. 네. 자, 우울증 두 번째입니다. 우울증의 치료, G7 심리 치료.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원인들,
예, 우울증의 원인들. 첫째는 뭐예요? 근본적 요인.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엔 유전적 원인, 환경적 원인, 부정적 사고 요인. 근본적 원인은 뭐죠? 예, 근본적 원인은 창세기 3장이에요. 생물학적인 원인은 뭐예요? 네, 이거는 뇌세포의 변화입니다. 뇌세포의. 이거는 심리에 의해서 뇌의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체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또 뭐 산모들이 그런 아기를 안에다가 품고 10달이나 있다가 이걸 밖으로 내놨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뭡니까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들의 몸에 변화가 올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호르몬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되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사춘기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이게 두려움과 또 한편에서는 뭐 무서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이제 혼자만의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우울증 같은 것도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요인은 뭐예요, 이제? 이건 이제 습관적인 이제 요인입니다. 잘못된 삶, 정신적 상태,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살았던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하면서도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 시대에 누군가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걸 인생관을. 이걸 바꿔야만 그 다음 자녀들은 또 좋은 모습을 보고 크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뭐예요? 네. 관계, 또 직장의 문제, 또 뭐 우리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 요인. 요거는 이제 심리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리가 창세기 3장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부정적 사고가 심리적이면 생물학적 이것도 심리에 대한 예술과에서 비슷하죠? 생물학적인 거는 우리 뇌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사고 요인은 심리적인 거고, 심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데서 발생을 하는 데다. 네. 네, 요 뒤에 설명해놨습니다. 326페이지. 그래서 근본적 요인은 이제 이렇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은 뇌세포의 변화다. 그러니까 뇌가 왜 뇌세포의 변화가 오는 이유는 심리 쪽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체질의 변화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뭐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산모들이 그런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건 뇌에서 생기는 호르몬의 영향, 이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유전적 요인은 습관, 환경적 요인, 부정적 사고의 원인.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우울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뭔가 채워야 될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이런 나타나는 거. 그래서 환경 상실, 뭐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뭐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계 상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뭐 헤어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 또 뭐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럼 우울한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건강 상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이 상실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뭐 아프다, 병원에 가 수술해야 된다, 또 뭐 이제 이대로 가면은 더 큰 병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들을 이제 길러야 되는 거죠. 자아 상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 보면 오는 방향성 상실,
어디로 가야 될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결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유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G7 치유 과정은 요런 5가지의 결론,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5번째 결론을 만들어낸다. 첫째는 뭐예요? 영성 치유, 그 다음에 심리 치유, 그 다음에 약물 치유. 약물 치유라고 해서 우리가 약을 아무거나 먹도록 갖다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 의뢰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적당한 약을, 이제 요즘에는 약도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약을 복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조현병이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항상 상담, 그 다음에 약물, 현장, 요 3개만 제대로 잘 돌아가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현병 초기 같은 사람들을 이제 약물 치료만 하고 병원에서 특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게 이제 자꾸 더 나빠진다고요, 이게 자꾸. 근데 자꾸 상담을 하고 자꾸 현장 뭔가를 할 줄 아는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재능, 그 다음에 자기 장점, 이런 것들을 자꾸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면은 그쪽이 병적인 증세가 자꾸 약해지고 건강한 쪽이 자꾸 커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부분들도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그 다음에 현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비두면 자꾸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뭐 조현병, 소위 말하면 정신병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다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우선 많이 있어요.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벽에다가 이마박을 들이받는다든지 또 막 어떤 칼 들고 막 이런 거 설치면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 놓는데, 근데 이제 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놓으면은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보통 기본적 일과가 있잖아요. 기본적 일과. 뭐 검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먹고, 그 다음에 뭐 기본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약 먹고, 그리고 이제 자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발전을 시킨다기보다는 우선 이 약을 통해서 이 신경을 자꾸 이제 눌러놓는 상태죠, 이게. 예, 그렇죠. 자꾸, 왜냐면은 자꾸 깨있으면 펄펄 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담하고 환경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운 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같이 활동을 계속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난한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놔야만 그래도 뭔가 본인들의 삶을 또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그래도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과제를 이제 나름대로 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만 돼도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